얘가 이게 나한테 썼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얘가 도대체 누구 읽으라고 쓴 거야? 얘가 나한테 썼잖아. 자기 뽑아가지고. 허참 요놈 있네. 만나봐야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들게 쓰면 되는 거야. 요게 무엇에 대해 쓸 건가가 이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해. 얘를 아까 몇 자가 썼지? 50자. 50자의 한 문장을 20문장 정도쯤 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애들이 50자씩 해서 20문장을 쓰라 그러면 또 어려서 못 쓰겠어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 너 쓰고 싶던 거 다 써봐. 그럼 다 써갖고 오는 거야. 써갖고 오면 이제 내가 여기서 너가 볼 때 이 말하고 이 말하고 똑같은 거 같지 않니? 선생님 볼 때는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인데 네가 찾아봐봐. 이 말하고 이 말하고 똑같은 거 같아요. 그럼 지워. 이렇게 나가는 거야. 요렇게 쓰려고 하래. 그럼 이걸 지키라고 하니까 애들이 못 지켜. 너무 어려운데 이게. 그럼 일단 다 써. 네가 자랑하고 싶은 거 다 써. 그래서 저는 사실은 중학교부터 이런 연습을 하고 싶어요. 자기소개서 미리미리 자꾸 써보는 거야. 이렇게 해보려고. 야, 오늘은 거짓말 뻥 제일 잘 치는 애들 내가 상 줄게. 나 앞으로 이런 사람 되고 싶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니네들이 해본 건 없어. 근데 나 이런 사람 되고 싶어. 나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뻥을 그럴싸하게 가장 멋있게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뻥친 사람 내가 상 줄게. 이래가지고 이런 걸 자꾸 연습을 해야 될 거야. 이번에 우리 25일에 뻥치기 대회 하려고요. 고등학교 1학년들한테. 근데 그게 뻥이 자꾸 세지면 자기도 모르게 세뇌가 돼갖고 그거가 자기인 줄 알아. 그리고 그렇게 간다. 이번에 뻥치기 대회 할 거예요. 우리. 그래서 선생님 외부 강사 내가 지금 3명 초청했거든요. 3명 초청해서 비행기표 왕복 다 대주고 호텔 대주고 5월 25일에 우리 여기서 못해요. 좁아서. 노트북, 집에 있는 노트북 다 갖고 자료가 있어야지. 우리 진로 탐색. 우리 학원에 노트북이 한 30개 정도 되나요? 하고 아이들 집에서 다 갖고 오고 그날은 핸드폰 다 열어주게 하고 해갖고 수준별로 반 학년별로 나눠서 알아도 학원에서 뻥치기 대회 할 거예요. 그래서 꿈 1학년은 꿈 찾는 것부터 시작하고 2학년하고 3학년은 자기소개서 쓰는 것까지 한번. 근데 이제 학생부가 대내려야지 이게 다 안 돼갖고 안 하거든. 사실 정시에 올인을 해야 되는 거니까 걔네들은 오지 말고 상황에 따라 1, 2학년들은 많이 보내주세요. 외부 선생님들까지 내가 초청해가지고 지금 하는 거 계획하고 있으니까. 안 그러면 5월달 어영부영 가정의 달 어쩌고저쩌고 애들 다 그냥 뭐 어린이날이라고 또 자기 아들이 어린이라고 추천서는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안 할게요. 아까 자기소개서 어머님들 복습해보세요. 1번이 뭐였죠? 자기소개서를 자소서를 네 누구에게 왜 너 왜 쓰는 거니? 3번 무엇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고 싶어하는 입학사정관 교수님들께 나 뽑아달라고 그 대학의 인재상에 맞는 내가 인재상에 맞다고 그 인재상에 맞는 게 아까 전공적 합성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 하나 더 누구로부터 받을 거니? 아까 자기소개서는 내가 쓰는 거야. 여기 하나 더 들어가야 돼. 예, 추천서니까 누구 보고 써달라 그럴 거니? From whom? 누구 보고 써달라 그럴 거니? 그러면 어머님들이 또 그래요. 고3 선생님, 담임 선생님. 왜 1학년 선생님은 다 우리 애들 있었을 것 같으신가 봐. 근데 고3 선생님은 최소한 몇 장 쓰시는데 그러면 그쵸? 그렇게 쓰시는 게 아니라 고3 담임 선생님이라도 2학년 때도 우리 애를 담임을 하셨어. 그럼 괜찮아. 근데 우리 애를 이뻐해주죠. 더 좋죠. 근데 우리 애랑 사이가 안 좋아. 그럼 안 돼. 학생이라도요. 이쁜 애들이 있어요. 궁합이 맞는 애들이 있어요. 난 그냥 쟤만 봐도 기분이 좋은 애가 있고 선생님들도 그러시더라고요. 특히 학교 선생님들 많은 애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꼭 고3인 게 아니라 우리 아이를 가장 잘 알고 가장 사랑하는 무엇을 쓸 건지 아까 요렇다고. 근데 선생님은 요걸 써주셔야 돼요. 잠재. 학생은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이렇게 해야 돼. 무엇을 쓸 거냐면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전공 적합성을 드러낼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공 적합성을 드러낼 때 이런 이유에서 호기심이 시작됐거든요. 1번. 동그라미 1번. 그래서 요런 과정을 거쳐서 저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와 있어요. 3번. 근데 저 앞으로 당신네 학교에 들어가서 당신한테 배우면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미래. 이게 뭐죠? 잠재성이죠. 잠재성. 근데 아까 추천서와 자기소개서는 보완이라고 했잖아요. 다른 걸 쓸 게 있어서 얘를 못 썼어. 잠재성을. 그러면 그거를 선생님이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는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를 두 개를 놓고 가서 보완이 되겠어요. 여기서 썼던 내용을 그대로 또 쓰면 똑같은 내용을 써요. 이거. 그러니까 사실은 천자, 이천자를 우리 애를 어필하면 되는 거야. 여기서 이천자를 갖고 어필하면 되는 거야. 근데 똑같이 써버리면 우리 애를 갖다가 천자밖에 어필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를 가장 잘하는 사랑하는 선생님한테 해달라고 그러고 내가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그래요. 예를 들어 사진전 안 찾아갔다가 그럼 1학년 때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써주세요 그러면 선생님도 너 이쁘지 않거든? 그러니까 알짱알짱 내 선생님 앞에 가서 네가 봤을 때 그때 선생님하고 너가 친했었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좀 선생님 오늘 옷이 너무 이쁘세요. 선생님 오늘 넥타이가 되게 멋있으세요. 또 그 다음에 또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커피도 하나, 커피 삼각형 커피 우유 하나 드리면서 선생님 저 지난번에 선생님한테 배웠던 거 그거가 생각나서 관심 있어서 뭐 또 보니까 되게 좋더라. 그러면 그때 두세 번 눈도장을 찍고 선생님 자기 우리 써왔는데 추천서 이렇게 하면서 얘기가 끝나죠. 그럼 선생님들이 써주시거나 그 다음에 선생님 근데 보완적으로 써야 된다는데 두 가지가 선생님 저는 이렇게 쓸 건데 선생님이 이거 써주시면 안 돼요? 이놈의 새끼가 막 그래요. 그러면 뭐 써주면 되는데 이거 써주시면 좋겠는데 써갖고 그러면 어머님들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감사 문자를 보내시고 전화를 드려야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얘가 보완적이 되고 아니면 네가 써봐. 그러면 내가 읽고 크게 문제되지 않으면 오케이 해줄게. 그럼 더 땡큐지. 땡큐. 선생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는 거야. 서울은 그냥 써와. 내가 해줄게. 그렇게 해서 이게 보완적으로 될 수 있게. 여기 하나만 더 넣어. 자소서와 추천서는 누구에게 쓰는지 대상에 대한 배려를 해라. 보이지 않는 대상에게 대상을 배려하면서 글을 써라. 왜 쓰는지 목적의식을 갖고 써라.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무엇에 대해서 쓸 건지 어떤 방식으로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50자씩 20문장을 가지고 그런데 누구로부터 하나 더 쓸 건지 추천서와 서로 보완되게 이렇게 큰 개념을 갖고 쓰면 사실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점검 적합성을 드러내야 된대. 그러면 막 이거 또 자기 주도가 드러내야 된대. 그럼 또 이거. 그러니까 큰 산을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는 거야. 우리가 얼굴을 보려면 어떤 사람은 딱 모습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콧구멍만 보고 땅구멍만 보고 눈구멍만 보고 이러면은 이게 안 맞듯이 그렇게 되는 거다. 큰 그림을 먼저 보고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리고 우리 학원에서는 끊임없이 이거를 기회 날 때마다 할 테니까 그때마다 어머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주십시오. 그 다음에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 비교과, 자소서, 추천서, 면접, 학교 프로파일. 이 학교 프로파일은 있는 학교 있고 없는 학교가 있죠. 그걸 요구해요. 대학 측에서. 니네 학교의 프로파일을 보내줘라. 학생부만 갖고 믿을 수 없다. 어떤 식으로 교과전형이 이루어지는지. 근데 얘를 갖다 우리가 예를 들면 얘가 10%, 얘는 25%, 얘는 10%, 얘는 10%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 그래서 얘를 블라인드 전형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깜깜이 전형.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도대체 제가 왜 남의 애 붙은 걸 갖고 그 다음에 아니 도대체 우리 애가 왜 우리 애가 왜 그러니까 정확히 이게 몇 대 몇이라는 게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신은 거의 비슷한 애들이다. 그게. 그러면 어떤 애는 비교과가 조금 부족해도 자소서와 추천서가 완벽하게 보완을 이루고 있어. 그럼 얘 만나서 확인해 봐야겠어. 진짜 이렇게 예쁜 아이인지. 그럼 면접까지 가는 거예요. 면접에서 어떻게 또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 기준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똑같이 연대, 고대 있어도 수능 최저가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있어서 우리 수시 6장을 쓸 때는 그거를 보면서 써야 된다. 최상위권 대학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선호하는 전형이다. 어디 배우죠? 또 에이 다 까먹으셨어. 저쪽 와카노 하는 동네에서 부산대, 경북대 거기서는 학생부 종합전형 저쪽 꿀탱이였었잖아요. 적어도 한양대까지만 보내시려고 그렇게 거기까지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단기간에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체계적인 준비와 관리가 필요하다. 3년 내내. 3년 내내. 학생부 생활 기록자이신 담임선생님과의 관계. 신경 써야 돼요. 그런데 이거 한번 보세요. 내신 점수가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거 아니다. 아까 0.8, 1.08 등급과 1.11 등급. 그럼 절대적 기준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낮으면 불리하다. 아까 2.5 등급은 에이 전혀 갖다 내밀지도 못한다. 그럼 어머니들이 보실 때는 가장 궁금한 게 그럼 도대체 몇 등급까지 해야 돼? 일자를 달아야 돼요. 스카이는. 일자를. 스카이뿐만이 아니라 성균관대학교 정도까지도. 그럼 2자를 달기 시작했다. 2점 몇 등급을 달기 시작했다. 그러면 비교과가 굉장히 좋아요. 3자를 달면요. 비교과 자체로만 보면 눈이 부셔서 선글라스를 끼고 봐야 될 정도의 아이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건 쉽냐고. 3년 내내. 난 정시가 싫은 것 같아. 나 개인적으로. 그러나 아까 보면 어머님들께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상위권 대학으로 오면 학생부 종합이나 정시가 비슷했죠. 이게 비슷했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논술에서 수능 최저를 못 맞추면은 결혼이 생기죠. 또 학생부 교과에서도 최저를 못 맞추면 물론 최저 맞힌 애들끼리 되면 되는데 한두 명이 빵꾸가 나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다 정시로 오거든요. 그래서 부동문을 요즘 맞추면 된다는 거지. 근데 이제 얘는 장단점이 있는 거야. 얘는 3년 내내 해야 된다는 거야. 3년 내내.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3년 내내 이 공부가 그러면 수능과 상관없냐. 상관 있다라고 생각하고 맞아. 성실하게. 제가 이제 사례로 성공 사례, 실패 사례, 학생부만 했다가 안 되네 이 두 가지를 다 했을 때 그런 거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사례를 제가 갖고 설명을 드릴게요. 3등급 때를 달기 시작하면 전형을 잘 골라야 돼요. 진짜 전형을. 비교과도 좋아야 되지만 진짜는 3등급인 애를 그 아이의 비교과의 특출난 어느 부분을 찾아서 그 전형에 맞게 집어넣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 요거가 좀 희망이에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요. 예를 들면 아까 전남대, 전북대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는 과별로 무슨 과, 1등과에서 만약에 10등과까지 편차가 거의 없다. 왜? 그것만 갖고 하니까.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편차가 문 열고 들어가는 애와 문 닫고 들어가는 애가 굉장히 차이가 많다.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2.0등급은 붙어도
1.5등급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도대체 걔가 왜? 도대체 우리 애가 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죠. 그거는 요거와 요거가 몇 대 몇 대 몇 대 몇 대 딱딱딱딱 정량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계속 생활기록부를 보시다 보면 나와요. 우리 그때도 보니까 나오잖아요. 아, 얘 붙겠다. 조금만 보시면 나와요, 이게. 그 다음에 대다수의 대학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원화한다. 이원화한다라는 것은 여기서 이원화는 두 가지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뭐냐면 학생부 교과는 안 하려고 한다고 그랬죠. 한양대 빼고는. 그럼 학생부 종합은 종합이야. 근데도 이원화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A 전형과 B 전형이 있는데 이름은 달라. 이 A 전형은 내신을 굉장히 더 많이 봐. B 전형은 내신을 상대적으로 덜 보고 비교과를 더 많이 봐. 요렇게. 그게 이원화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그럼 우리 애가 내신 좀 불리해. 그러면 내신 많이 보는 과를 전형을 선택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 이게 거꾸로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런 거는 이제 서울대에서부터 쭉 할 거야,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일단 크게 볼게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학교 생활 충실형, 진로 탐색형, 역경 극복형. 근데 저는 역경 극복형은 안 할 거예요. 왜? 역경 극복형은 아까 연대 한마음전형 같이 기초 수급 대상자 아니면 결성과정 5 이렇게 얘가 소년 뭐 가장 이렇게. 근데 우리 학원에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빼고 그러면 학교 생활 충실형, 진로 탐색형 명문대는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다. 일단 학교 생활 충실형에는 내신 비중이 굉장히 크다. 얘는. 그러니까 내신 나쁜 사람 건드리면 안 돼. 교과 전형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어머님들 보세요. 교과 전형이에요, 이거 학생부 종합이에요. 학생부 종합인데도 내신은 많이 본다. 왜? 명문학교는 한양대 빼고는 안 하니까. 전공 적합성 본다는 얘기는 내신 중에서도 뭐? 관련 교과 성적이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 그러면 어머님들이 이걸 모르면 우리 애가 수학과를 갈 건데 수학 성적이 나쁜데도 수학과를 넣는다니까 모르고. 왜? 내신은 몇 점 몇 등급이면 되니까 이러고. 전공 적합성이라는 소리는 관련 교과 성적이라고 밑에 쓰셔야 돼요. 관련 교과 성적. 우리 애가 가려고 하는 그 과의 성적이 더 좋아야 된다고. 전체 성적도 볼 수 있어야 되지만. 얘는 특목고 애들이 아니라 일반고 학생들을 위한 전형이다. 일반고등학교 애들, 우리 애들이 대다수 애들이 다니고 있는 그런 전형이 서울대, 지역균형, 연세대 쭉쭉쭉 여기까지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다 자세히 할 거니까 이렇게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거 하나하나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두 번째, 진로 탐색형이에요. 얘네들은요, 내신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그러면 똑같은 연대를 갔어도 내신 등급은 진로 탐색형이 좋을까요? 학교 생활 충실형이 좋을까요? 그렇죠. 학교 생활 충실형이죠. 그러면 여기는 어머님들 특목고 애들이 자사고나 특목고. 얘들 내신 너 학교 공부 못해서도 봐줄 게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틈새를 노려서 얘가 비교과가 좋으면 여기다가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6장이니까 6장을 다 안정으로 쓸 필요가 뭐가 있어. 2장 정도는 상향으로 써보는 거야. 그런 전형은 서울대 일반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세부적인 거는 이제 학교별로 어떻게 다른지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이게 아까 우리가 나오는 역경 극복형이니까 대부분의 우리 아이들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요. 크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진로 탐색형은 상위권 대학에서 내신을 좀 어머님들 많이 본다, 적게 본다? 적게 본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수능 최저가 거의 없다. 이것도 왜 그러냐면 특목고 아이들에 대한 배려예요. 예를 들면 과학 중점고 같은 애들은
R&E를 하게 하고 소논문을 쓰게 하거든요. 그러면 걔네들이 소논문이라는 게 뭐야? 논문은 원래 대학원 이상의 과정에 사람들이 쓰는 거잖아요. 근데 얘들 고등학교 과정은 그걸 한다고요. 그러면 수능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들한테 수능 최저를 안 주는 거예요. 얘네들은 일반고 애들 하라고 하는 제도가 아니에요. 과학 중점고나 수능을 준비할 수 없는 애들. 그 R&E나 소논문에 집중해서 하는 애들. 그런데 우리 애들도 R&E를 하는지 한다는 애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이름 실명 같았어요. 김규범이라는 애가 R&E를 한다고 나한테 갖고 와서 물어보는데, 근데 네가 가려고 하는 과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왜 그걸로 했지? A형 R&E를 할 건데,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해주셨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바꿀 수 있으면 바꿔보자. 근데 일반 학교에서도 그거 R&E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럼 R&E를 하면 R&E를 했는데 얘가 만약에 그게 상당히 수준이 높게 나오고 그랬으면은, 만약에 얘가 수능 등급이 조금 안 나왔어. 그러면 여기다 쓰면 되는 거죠. 왜? 특목고 애들한테 유리한 거지 특목고만 지원해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이런 걸 잘 알아서 우리가 틈새를 노려서 우리의 성적 나온 걸 보고 요렇게 넣을 건지 요렇게 넣을 건지 정하는 거죠. 근데 똑같은 성적을 받고도 제주도 애들이 못 간다니까. 충분히 갈 수 있는데 못 간다니까. 꼭 뭐 왜 수능 망했어? 왜 뭘 망한 게 어디 있어? 거기에 맞는 게 가면 되는 거지 다. 몰라서 못 가는 거지. 수능 이렇게 크게 보시면 이렇게 하면 돼요. 교과 전형만으로 하는 학교는 없다. 한양대 빼고. 한양대 빼고. 한양대를 가시려면 안 돼. 거기는 못 가. 거의 진짜 1.00등, 1.02등급 나와야지 가니까. 그럼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학생부 종합 중에서도 내신을 좀 많이 보는 전형이 있고, 내신을 많이 보는 전형은 당연히 내신에 대한 대학은 불신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로 드라이브를 하나 모르겠어요. 수능 최저로 하나 또 조건을 거는 거야. 근데 특목고 애들은 R&E라든지 소논문을 한다고 수능 공부할 시간이 없어. 근데 얘들 똑똑한 건 다 알아, 누구나. 그러니까 얘들은 내신이 조금 불리해도 돼. 그래서 뭐도 안 줘. 수능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수능 최저도 안 줘. 얘네들은 특목고나 자사고에도 하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성적이 나온 걸 보고 이쪽 저쪽으로 우리는 다 지혜롭게 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익혀볼게요. 학생부 비교과는 이런 거 하는데요. 학생부 비교과는 45%입니다. 근데 이 45%가 여기는 몇 프로 그건 몰라. 입학사정관 선생님들이 보시고 정말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거야.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거야. 지원자들 중에서 나 얘 만나보고 싶어. 면접에서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어. 만나보니까 더 멋있어. 뽑아야 되겠어. 이렇게 가는 거죠. 학생부 교과는 3학년 1학기까지 정량적 평가예요. 저기는 정성적 평가죠. 학생부 교과를 75%. 나머지는 면접이라든지 한양대는 면접 안 하는 거야. 출결이라든지 성실 좀 봐야 되니까 대대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요거는 신경 쓰지 말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울대에서부터 주요 대학을 하나하나 꼼꼼히 볼 거거든요. 어떠세요? 볼수록 좀 감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아니면은 가연이 언니 어떠세요? 들으실수록 모르는 게 약인데 괜히 알기 시작했다 이런 생각 드시는 거? 네? 아니면 저기 너무 쉬워요? 쉽진 않아요? 너무 느려요? 괜찮아요? 네. 속도라든지 난이도는 괜찮아요? 네. 건의사항 있으면 문제를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씩 두 분씩 이제 안 나오시기 시작하니까 너무 쉬워서 그러는 거지. 너무 어려워서 그러는